민원연 시민방송심의위원회 45차 안건은 연합뉴스TV 뉴스 1번지입니다. 세월호 참사 5주기인 4월 16일 보도 전문 채널인 연합뉴스TV에서는 믿을 수 없는 세월호 관련 막말이 전파를 탔습니다. 세월호 5주기 관련 대담을 나누는 코너에 패널로 나온 김우석 씨는 세월호 가족을 향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정권 교체의 주력 부대, 책임자 처벌 요구는 정치적 의도, 원하는 복수만 나으니 진상규명 요구는 부적절, 정권 빼앗긴 사람들 트라우마 치료가 필요하다 등의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이런 식의 발언이 무려 10분 이상 방송됐으며 연합뉴스TV 앵커들은 아무런 반론이나 제지를 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자칭 보수 세력들의 세월호 막말,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이거는 특조위 같은 데서 얘기를 했으면 뭐 그럴 법하다 해요.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 얘기했으면 뭐 그게 정치 공세가 됐든 뭐가 됐든 정당한 권한의 행사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유족과 시민단체에서 얘기를 한 거란 말이죠. 그리고 지금 5년이 지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대표가 된 이후에 이렇게 하는 의도가 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고 시점상도 그렇죠. 게다가 이 문제가 내년 6주기는 총선 바로 다음 날입니다. 그렇다고 치면은 이런 분위기를 올해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증가시켜서 결국은 총선 때 활용하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용을 당하는 거냐 이용을 하는 거냐라고 하는 측면부터 봐야 하는 거고 만약에 이용을 당하는 거라고 하면은 그분들을 보호해야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이런 뭐 막말이라고 불리는 논란이 될 수 있는 발언들, 세월호와 관련된 왜 이건 보수라고 자칭하시는 분들 혹은 뭐 한국당이나 현재 야당 왜 이런 쪽에서 주로 나올까요? 저는 그 부분 이게 이념이나 뭐 좌우를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이거 피해의식입니다. 사실 초기에는 온 국민이 안타까워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유족을 중심으로 해서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초기에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렇게 공을 많이 들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유족이 불만을 야당 쪽에서 그 당시 야당 쪽에서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확대 재생산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계속 지난번에 탄핵 사태 때도 세월호 유족들이 일선에 섰지 않습니까? 여기 광화문에서 일선에 뭐 세월호 유족 그리고 2선에 민노총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주력 부대로 활동하고 그렇게 된 결과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광명록에 고맙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런 정도로 굉장히 정권 교체에 중요한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그런 면을 생각할 때 정권을 빼앗긴 쪽에서는 피해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예요. 그래서 그것도 치료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유가족들의 트라우마 치료도 필요하지만 그걸 대응하는 반대쪽에 있는 사람 트라우마도 진짜 필요합니다. 문제는 지금 기억식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기억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저는 기억식이란 이것도 처음 들어봤지만 사실은 무엇을 기억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원한을 기억할 거냐. 이거는 소모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끊임없이 복수에 복수를 낳아요. 그거는 한 발짝도 대한민국이 나가지 못하는. 기억해야 할 거는 위기 사태에 대처하는 방법, 시스템, 그리고 어떻게 이런 상황을 대처할 것이냐. 국가적인 지혜.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까지는 누구한테 책임을 지우느냐에 따라서 진상규명의 부분. 진상규명이죠. 그러면은 진상규명이 됐다고 해가지고 누가 만족하겠습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끝도 없어요. 원한을 가지고 있는 또는 한이 있는 분들은 무엇인가 호소를 할 때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무엇을 해도 마음으로 허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진상은 규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이죠. 그런데 지금 5년이 지났잖아요. 5년이 지나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문재인 정부한테 맡기고 믿고 맡겨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난 일은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청산이라고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도 못 믿겠다고 하고 일선에 복귀하지 않고 뭐 광화문에서 팽목항에서 그러는 것들이 국가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망자들이 바라는 거겠습니까?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유가족께서 이제는 우리 문재인 정부를 믿고 예. 일상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국가적으로 불행할 뿐만 아니라 치유가 안 돼요. 사실 치유라고 하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망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어떤 기억들을 계속 죽여나가면서 일상적에 더 많은 기억들을 쌓아나가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 다시 리마인드하고 재생산하면서 그 상처를 다시 파헤치고 이렇게 하면은 본인들도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느냐 하면 김우석 씨의 발언 전체가 세월호 희생자 및 그 가족을 향한 도 넘은 모욕이라 출연했는데도 이렇게도 깁니다. 세월호 유가족은 참사 직후부터 지금까지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게 없고 책임자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책임자 처벌 없이는 치유는 불가능합니다. 진상이 밝혀져야 책임자가 누군지 알 수 있고 진상이 밝혀지는 것이 치유의 기본 조건이기 때문이죠. 이를 거부한다면 뭔가 숨긴다는 의도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세월호 참사는 여전히 의문투성이입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선내 방송의 경위조차 오리무중이고 선박이탈 지시가 나왔다는 언론 오보의 경위, 의도에 대해서도 밝혀진 바 없습니다. 침몰 원인, 문건까지 나왔던 국정원과의 연관성 등 처음부터 끝까지 규명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책임자 규명은 어떨까요? 현재까지 세월호 참사로 처벌받은 정부 관계자는 해경 말단 경위 1명뿐입니다. 그래서 유가족들은 황교안 대표를 포함해서 처벌 대상자 명단을 공개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김우석 씨는 황교안이 현 자유한국당 대표라는 이유로 내년 총선 운운하며 이런 의혹 제기가 정치적인 공격이라고 우겼습니다. 그러나 황교안은 13명의 처벌 대상자 중 1명일 뿐이고요. 그는 2016년에 정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해경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빼라고 지시했고 이를 어긴 검찰 간부들을 무더기 좌천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황교안 씨가 여당 대표가 되기 이전부터 그의 처벌을 요구해왔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5년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미뤄진 것은 김우석 씨처럼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악용한 자유한국당 등 이른바 보수 세력 때문입니다. 새누리당은 2015년 1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해체를 논하며 세금 도둑이라고 비방했습니다. 새누리당 김순례 의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서 시체 장사라고 막말을 하는 등 막말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5주기인 4월 16일 당일 세월호 유가족을 탓하고 그들에게 원망을 버리고 일상으로 돌아가라고 훈계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요구 목소리에 대해서 정쟁으로 치부하는 막말을 거듭한 김우석 씨. 이런 자를 전문가 패널이라고 섭외하여 시사 비평을 맡긴 연합뉴스 TV.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